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사연의 주인공인 김현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58세 김현철입니다. 저는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퇴직금 1억 5천만 원으로 캠핑카를 사서 꿈에 그리던 자유로운 삶을 시작했다가 불과 6개월 만에 모든 것을 잃고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 캠핑카로 전국을 누비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울리는 알람 소리.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죠. 아내와는 대학교 때 만나 3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정작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집을 떠나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캠핑카 여행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은퇴한 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다니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여보, 이거 봐. 우리도 이렇게 살면 어떨까? 정말 좋겠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캠핑카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캠핑카 종류도 찾아보고, 직접 전시장도 가보고, 캠핑카 카페도 가입했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이 들어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합쳐서 캠핑카를 살 수 있는 자금도 충분했어요. 퇴직금 1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 중에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6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사고 추가 장비에 500만 원을 더 투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자유야. 아무도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그동안 많이 답답했지. 이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곳도 구경하고. 드디어 캠핑카 인도받는 날이 왔습니다. 새하얀 캠핑카를 보는 순간 저와 아내는 정말 감격했어요. 와, 정말 우리 거야? 작지만 침실도 있고 간이 화장실도 있고 요리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정말 움직이는 집 같았어요. 저 여행지로 남해를 택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캠핑카에서 잠들고 싶었거든요. 출발하는 날 아침, 저희는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설레는 여행은 또 처음이네. 남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니 정말 자유로웠어요. 여보, 우리 진짜 잘한 것 같아. 캠핑카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캠핑카에서 잠든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남해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도 가보고 독일 마을도 구경하고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왜 이제야 이런 여행을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진작 이렇게 할 걸. SNS에 사진도 올리고 지인들에게 자랑도 했어요. 부럽다. 너희 진짜 잘 산다는 댓글들을 보면서 더욱 뿌듯했습니다. 문제는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점점 불편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캠핑카의 누수였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보, 왜 물이 떨어지지? 글쎄, 처음엔 괜찮았는데 급하게 수리업체를 찾아가니 수리비만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해도 또 다른 곳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전기 시설도 말썽이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냉장고가 꺼지고 에어컨도 안 되고 심지어 휴대폰 충전도 못하는 상황까지 생겼어요. 아,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은 것 같네. 인터넷도 큰 문제였습니다. 산골이나 시골에 가면 인터넷이 안 터져서 답답했어요. 날씨 확인도 못하고 길 찾기도 어렵고 아이들과 연락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연락이 안 되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실까봐 걱정돼요. 아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만만치 않았어요. 캠핑카 안의 간이 화장실은 생각보다 불편했고 청소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생활 계속할 수 있을까? 너무 손 가는 일이 많다. 아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을 때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입이었습니다.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보다 고장이 잦았고 수리비도 비쌌어요. 엔진 문제로 정비소에 맡겼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적금 다 떨어지겠어. 실제로 계산해 보니 캠핑카 유지비와 여행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연료비, 숙박비, 수리비, 통신비 등등을 합치니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에서 캠핑카와 장비 구매로 7천만 원을 쓰고 6개월 생활비로 1200만 원을 더 썼으니 남은 돈은 고작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보, 양말 좀 제자리에 놔. 당신도 화장품 여기저기 흘려놓지 마. 좁은 캠핑카 안에서 24시간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의 작은 습관들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월 중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기온이 거의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보, 너무 덥다. 에어컨 좀 더 틀어줘. 그런데 문제는 에어컨을 계속 틀면 배터리가 금세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발전기를 돌리자니 시끄럽고 그렇다고 더위를 참자니 너무 힘들었어요. 조금만 참고 가자.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날 저희는 무리를 했어요. 더위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다음 날 일정을 소화하려고 억지로 일찍 출발했습니다. 여보, 좀 쉬다가 가면 안 될까? 아니야, 늦으면 자리 없어. 조금만 참아. 계속 운전을 하는데 머리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잠깐 쉬자. 그때 갑자기 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빠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여보! 나중에 아내에게 들은 얘기로는 제가 갑자기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더래요. 아내가 재빨리 운전대를 잡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겨우 갓길에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했어요. 아내가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가 왔고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깨어나셨네요. 괜찮으세요? 열사병으로 실신하셔서 실려오셨어요. 여보, 정말 무서웠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때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캠핑카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무서운 일까지 겪게 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제 병명은 열사병과 탈수증이 복합적으로 온 거라고 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위에 취약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하루 입원한 후 퇴원할 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캠핑카 생활 말이야. 나 정말 무서웠어. 알았어.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캠핑카는 일주일 후에 중고차 업체에 팔았습니다. 6개월 동안 탄 거라 상태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구매가의 70%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할 만했거든요. 캠핑카를 판 후 저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심심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점점 집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잠자리였습니다. 푹신한 침대에서 에어컨 틀고 자는데 이보다 편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우리 집 침대가 이렇게 좋았나?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특별하지도 않지만 우리만의 평범하고 따뜻한 행복을 찾았어요. 은퇴자 여러분, 혹시 지금 캠핑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몇 가지 꼭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캠핑카 구매 비용과 연간 유지비를 합쳐서 그 돈으로 호텔이나 리조트, 해외여행을 몇 번이나 갈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저처럼 1년에 실제로 100일도 못 쓰신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더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주차 공간을 확실히 확보하세요. 집 근처에 캠핑카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허가는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저처럼 나중에 쫓겨나서 월 1호에 200만 원씩 주차비를 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특히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아이들 학교 생활이나 보충 수업, 특별활동 때문에 생각보다 캠핑카를 이용할 기회가 적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본인의 체력과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캠핑카는 승용차보다 운전하기 어렵고 장거리 운행 시 체력 소모가 큽니다. 저처럼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으니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현실적인 유지비를 계산해 보세요. 캠핑카는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는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이 나갔어요.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여섯 번째, 렌트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구매하지 마시고 몇 번 렌트해서 실제로 캠핑카 생활이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렌트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큰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일곱 번째, 기본적인 정비 지식을 익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캠핑카는 전기, 물, 가스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매번 업체를 찾아가야 하고 그럴 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캠핑카로 갈 수 있는 노지나 캠핑장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특히 좁은 산길이나 높이 제한이 있는 곳은 아예 갈 수 없어요.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환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저희처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실전 이야기와 생활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